다음은 도내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던 노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범행 과정에서 가해자는 노인이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에 끌고 가 노인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분이 소요된 경찰의 늦은 출동 이후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범인을 제압하여 현장에서 근거하게 되었지만 폭행을 당한 가해자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면 폭행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사건 이후 CCTV 관제센터와 119와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활용한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생명도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사고 및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은 물론 교통안전, 시설안전, 주전차 단속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CTV 요원은 24시간 상주하면서 신속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가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1인당 관제 대수 증가에 따른 관제 요원의 업무 부담 증가는 운영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CCTV 대수는 총 25,785대인 반면 관제 요원은 총 369명으로서 관제 요원 1인당 평균 관제 대수는 70대에 육박합니다. 이는 교대 근무를 그렇지 않은 평균 수치로서 일반적인 상교대 근무를 고려한다면 관제 요원 1인이 관제하는 CCTV 대수는 무려 200대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제 요원 1인이 관제할 수 있는 적정 관제 대수를 현저히 초과하였고 사실상 365일 24시간 경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의 사후 조치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사전 예방이라 할 것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과 관제 요원에 대한 도 차원의 전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핵심적인 요인이라 약간 실무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 방범, 화재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가 18개 시군에서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서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성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별관제 시스템은 올해는 4개 시군을 우선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사업 운영 효과를 분석한 후에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지능형 CCTV는 2022년까지 전 시군에 436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18개 시군에 일단 서버를 먼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능형 CCTV 약 10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 시스템 성능 향상,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적정 관제 요원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 효율화를 위해서 시군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주민 실장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실장 우리 동네에 CCTV가 한 2만 대 넘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거기 관제 요원이 약 398명, 369명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CCTV 관제 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관제 요원은 정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적정 인원수는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이제 AI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관제 CCTV 자체가 상당히 지능화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아까 고난 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조직 진단 같은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제 용어는 지능화 시스템으로 대체해가지고 정의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CCTV 전용 회선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금 올해에도 100대 정도가 도내의 각 시군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 전용 회선료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선료가 한 대당 약 한 7만 원에서 작게는 한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은 최소한 30%라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걸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희들 이제 위원회 있을 때도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운영 유지비 자체가 도에서 나가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센터 설치나 이런 건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회선 이용료는 운영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적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참 어렵지만은 한번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아픈 손가락 지극계 고등학교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지극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꿈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집안 형편이나 학력 수준이 낮은 아이들도 많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면 2에서 300만 원의 큰 돈을 벌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산업체에서는 지극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실력이 미흡하다며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교육의 내실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지극계 고등학교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 생산직에 취업하는 학생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극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중도에 나고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순환은 계속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은 교육계와 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극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 안전사고와 취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지극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면서 올해 또 도내 지극계 고등학교 35개 중 25개고가 정원 4,842명 가운데 20.3%인 982명이 미달한 3,860명의 신입생만 지원하여 역대 최고치의 미달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경남의 지극계 고등학교 미달 사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극계 고등학교의 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0개의 학교 399명이 미달돼 7.4%의 미달률을 보였고 2018년도에는 18개 학교 665명이 미달돼 13.1%가 미달되었습니다. 미달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력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수 감소도 큰 이유겠지만 도내 제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극계 고등학교보다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으로 선회하는 것도 큰 이유로 파악됩니다. 학력 위주의 사회적 구조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진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지극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특성화, 마이스터고 등 명칭의 변화만 있을 뿐 고등교육의 욕구 증대, 학력 인구의 감소 추세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교육과정 등의
질적인 변화 없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차츰 산업계,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애면당하고 정체성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진학 이전부터 특성화된 진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욕구 충족과 직업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진로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극계 고등학교의 재구조화도 절실합니다. 지극교육은 산업계의 수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지극계 고등학교도 빠른 재구조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지극계 고등학교는 인력 양성 수준을 고도화하여 해당 산업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고 교육청은 스마트 산업, 애식 산업 등 미래에 변하는 산업구조, 유망 분야로 변화를 유도함은 물론 우수한 교사 확보와 역량 강화라는 무거운 책임도 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지극계 고등학교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면밀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본 내실이 있는 계획 수립, 그 이후 그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극계 고등학교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계 고등학교가 혁신을 통하여 인성과 역량, 자질을 갖춘 우수한 기술 인재 육성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극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계획은 무엇인지, 지극계 고등학교 신입생 미달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지극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의원님께서 지급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급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급계 고등학교에는 3개교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30개교의 특성화 고등학교 및 2개교의 직업과정 운영 일반화 학교로 총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급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은 2016년 8개교, 2017년 2개교, 2018년 9개교이며 올해에는 5개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급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산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지급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 수립 TF를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TF 운영을 통하여 지급교육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급계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 경영 컨설팅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과정 재구조와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컨설팅은 지역별, 계열별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 해결 방안도 각기 다르므로 개별 학교의 개선 방안과 도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적 외적 분석 결과에 따라 경남 직업교육의 재구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며 학과 재구조화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산업, 국가 전략산업 및 신산업 분야 요구에 따른 학과 개편뿐만 아니라 학급 감축, 학급 통폐합, 거점 특성화고 육성 등이 함께 포함됨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곧 제정하여 취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직업교회 고등학교 취업지원관 배치,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확대로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는 등 취업 지원을 적극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학년도에는 신입생 모집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전국 TV 방송을 통한 직업개교 인식 개선 홍보, 중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직업개교 체험 연수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학생 대상 직업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생 대상 직업 체험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 수립 TF 운영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학교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운영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 교육과정 재구조화,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및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교육 활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사회 진출 시 보통 보면 다 뭐 기능직, 생산직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걸 좀 뛰어넘어서 중간 관리자나 고급 관리자, 아니 최종적으로 또 최고 관리자까지 승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그런 인재를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그럼 있다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에 적합한 고등학교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배출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단순한 기능보다는 다기능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걸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직 우리 장학사님들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35개 학교의 장학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저희들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부족할 수 있는 인문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히 또 기초 인성 부분 좀 등한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지역의 고등학교는 전기과 기계과 금융, 회계 이런 중심으로 학과가 편성되어 있다면 이제는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에 맞추어서 융합학과 중심으로 학과가 재구조화되고 개편되어야 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창원기계공고 메카트로닉스과 해서 융합적인 과를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역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다기능 기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 되면은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도 최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죠?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은 명약가능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네. 예. 그러면은, 통합이 불가피하다면은 통합을 갖다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공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공감을 얻고. 그리고 또 지역 간의 형평성도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대체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현황이 190개인데 직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35개입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보면 18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폐합,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재구조화 사업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으면 창원 같으면 스마트 상단 이와 같이 지역의 그 신산업과 또 국가가 지향하는 전략 산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기면서 이제 학과를 개편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삼천포 공고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를 조선산업과와 함께 항공정비과를 신설함으로써 올 그 신입생 모집에 1.3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서 미달되는 사태를 또 막은 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일단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과 개편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올해 4,800여 명의 정원에서 3,800여 명이 일단 입학함으로써 통계상 미달률이 한 20.3%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미달된 곳이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농어촌 지역 이런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의령 신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4명 모집 인원에 9명이 이제 입학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그 미달률이 한 79%.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수시 모집 체제로 계속해서 희망하는 아이들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를 거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는 다 학과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외부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전문가 중심의 외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위원님과 의논 드리면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효율성 있게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통합은 있더라도 폐교가 안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역시 통합도 안 돼가지고 각 그 지역 사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줬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